서세원의 미스테리한 죽음을 두고 그가 사망했을 때부터 많은 추측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한국인들이 캄보디아에서 너무나도 많은 납치와 범죄를 당하면서 서세원이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사건이 다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과 서세원의 사망 사건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세원의 죽음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웠는데요. 2023년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한인 병원 미래폴리클리닉에서 정맥 주사를 맞던 중 쇼크사로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계자가 사망 직전에 근황에 관해서 밝혔는데 오는 5월 5일부터 개최되는 동남아시안게임과 오는 10월 22일부터 개최되는 장애인 아시안게임 방송 중계권을 낙찰받아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놓여 있었고 진행하던 사업도 부진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당뇨 합병증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데요. 당시 추측되는 사망 원인으로는 쇼크사가 유력하며 서세원의 사망을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시신을 수습을 한 지인 박 씨에 따르면 당뇨가 있는 서 씨가 수액을 맞다 쇼크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죠. 그 이유가 당뇨 환자에게 수액 처치는 매우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는데 포도당이 손실, 지연 없이 바로 혈관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의료진의 부주의에 의한 의료사고로 고소도 가능하지만 서세원이 수액을 맞은 미래폴리클리닉은 서세원 본인이 운영하던 병원이며 의사를 구하지 못해 정식으로 문을 연 것도 아니었으며 서세원에게 수액을 놓은 현지인 간호사도 서세원 본인이 면접을 봐서 뽑았으니 어떻게 보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죠. 더군다나 사망 전 병원 내에서 김치찌개도 끓여 먹었다고 하니 병원 시설이 열악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가 단순 병사한 게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병원은 간판만 걸었을 뿐 영업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무려 그날 면접을 보러 온 간호사에게 정맥 주사를 맞고 사망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또한 한 매체에 따르면 해당 간호사는 무슨 주사를 맞았나? 비타민인가? 라고 묻는 기자의 전화에 프로포폴이라고 대답했으며 한국인 관리자가 전화를 가로채 여기에선 프로포폴을 취급하지 않는다며 급히 해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불어 여러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왔는데 캄보디아 경찰은 부검은커녕 혈액 채취도 하지 않고 주변의 주장만 듣고 당뇨병에 의한 심정지라고 사인을 기재하고 사건을 묻어버렸습니다. 더불어 현장의 증거품을 모두 수거해갔음은 물론이고 CCTV는 공교롭게 전원이 꺼져 있었다는 등 철저히 사건을 덮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심지어 간호사에게까지 돈을 요구했다고 하죠. 더 윗선이 얽혀 있어서 이 지시에 따른 것인지 혹은 그냥 귀찮은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대충 종결한 것인지는 불명이나 어찌됐든 누군가가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것은 명확했습니다. 사실 서세원 본인 사망 이전에 이 문제의 병원에서 의문사가 3건이나 있었는데 전부 한국인이었다는 것도 밝혀졌는데요. 이들은 서세원만큼 유명했던 사람도 아니라 미제 사건 마냥 묻혀 있었다가 서세원 사망으로 인해 덩달아 이들 의문사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2년 뒤인 2025년에 캄보디아라는 나라 자체가 외국인들 납치 소굴로 전락했다는 소식과 인식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일어난 서세원의 사망 사건도 재조명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까지 서세원과 서정희는 인꼬 부부로 보이며 방송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이혼 소식이 들린 거였는데 알고 보니 이 둘의 결혼은 사실 시작부터 제대로 된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인기 개그맨으로 활동 중이던 서세원이 연예인이 되고 싶었던 고등학생 서정희를 연예인 시켜주겠다는 조건 하에 지속적으로 성적인 폭력을 가했고 결국 서정희는 만 19살의 나이에 서세원의 아이를 임신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서세원과 1982년 10월 18일에 결혼하게 된 것이었죠. 아동 청소년 보호에 더욱 더 관심이 있는 2010년대 이후였다면 서세원은 미성년자 위력 간음으로 감옥에 들어가고도 남았을 사건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서정희의 주장에 의하면 미성년자 때 서세원에게 당하고 강제결혼 후에도 32년 동안 가정폭력 피해자로 지내왔다는데요. 어째서 결혼을 유지했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지만 1962년생으로 이때 아내들은 남편 앞에서 이혼도 마음대로 꺼내지 못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의 앞날을 막는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서정희가 그렇게 하는 건 어려웠겠죠. 또한 성적인 폭행에 대해서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피해자가 수치심과 사회적 낙인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경찰이 애를 먹는다는 기사도 많고 국민 정서상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숨어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탈출하지 않았냐는 물음이 서정희 시절에는 통하기 힘든 것이죠. 또 결혼했을 때의 나이가 고작 19에 불과했으니 본인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적절하게 대처할 사회적 경험과 정신적 성숙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또한 오랜 시간 신체적인 폭행을 당했기에 감히 반기를 드는 생각조차 못했을 텐데요. 서세원이 그동안 아내를 폭행해왔다는 사실은 CCTV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요. 영상을 보면 저항은커녕 몸도 못 가누고 쓰러진 서정희의 왼쪽 다리를 잡고 땅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는 서세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또한 서정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세원이 딸 또래의 내연녀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까지 하면서 안 그래도 위의 사건들로 인해 추락하던 서세원의 이미지는 더 바닥까지 갔는데요. 게다가 증거가 담긴 CCTV까지 공개되었으니 빼도 박도 못하게끔 확인 사살된 셈이니 그 뒤 법원은 서정희에게 임시 보호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애초에 서세원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거의 조폭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당시 TV 쪽에선 서세원이 한창 끝발을 날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서세원 본인도 꽤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였죠. 예를 들면 토크쇼 등지에서 나폴레옹을 이해하겠다 거나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국 영화계가 이제서야 알만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날렸죠. 하지만 서세원 쇼 역시 일본 표절 프로그램이었고 결국 망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PD들에게 돈을 먹인 것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과 제작비를 포탈한 사실이 들통나며 서세원은 도피했는데요. 국외 도피 중 마카오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까지 기사화되고 홍콩, 미국을 거쳐 도피하다가 결국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로 도피한 것인데요. 만약 위에 프로포폴 설이 진실이었다면 중증 당뇨병 환자가 전문가의 소견 없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는 약품을 시술받은 것이므로 그야말로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것인데요. 거기다 서세원은 죽기 전 생활고를 호소하고 투자자에게 갚지 않은 채권이 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궁핍했다는 언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정황이 되죠. 만약 측근 측의 주장대로 단순 영양제 및 수액을 맞다가 쇼크로 사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식 오픈도 하지 않은 병원에서 유통기한도 지난 채로 상온에 방치되어 있던 약품을 맞은 것인데 이는 정상인에게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다분한 일이므로 이 또한 자살기도나 다름없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즉 오히려 살아있는 게 운이 좋은 축에 속할 정도니 저 시설을 계속 사용했더라면 언젠가는 같은 운명을 맞이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심지어 한 달 뒤에 방송인 아영이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죠. 수사를 진행하면서 중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변아영이 주사를 맞은 뒤 쇼크사했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이것은 살해자들의 증언일 뿐이었습니다. 유기된 시신이 발견된 뒤 현지 경찰은 피해자의 병원 진료를 단서로 병원 관계자를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었으며 이 때문에 비교적 신속하게 피의자들의 신변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범인들은 해당 병원을 운영하던 중국 국적의 부부였죠.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가 아니라 폭행 흔적이 발견돼 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알 팀이 이 사건에 관련해서 토토 업계를 취재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불법 사설 토토 업계와 관련된 범죄라는 의혹도 커졌죠. 캄보디아는 공권력의 부패와 수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 불법 도박업계의 대표적인 도피처로 유명한 곳인데요.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아지면서 서세원이나 변아영의 사망사건이 캄보디아 조직들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추측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 강산TV였습니다.